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고요. 오늘 이 현장을 좀 촬영을 할까 말까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는데요. 레이아웃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주방 거실을 치환하면서 보통은 기존 주방이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이 집은 그런 것 없이 정말 완벽하게 이 미디어룸이 형성됐고, 각 방에 우리 고객님이 니즈로 말씀해 주셨던 침대 옆에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단상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 드렸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은 현장이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촬영 안 할지 고민을 했냐면, 대부분 요즘 많이 하는 인테리어들이 화이트 톤 베이스에 약간의 포인트 요소들이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인도 미팅을 하러 왔는데 이 스타일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제목도 이 신혼부부 인테리어의 정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공간을 멋있게 꾸미는 것보다 우리 고객님들이 입주 후에 소품들을 잘 세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촬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방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트 소재의 도어와 홈바 쪽에 있는 뒷부분은 패턴이 특이한 형태의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줬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을 사용해줬어요. 주방을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기존의 도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 도면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현관의 진입 동선을 바꿔줬어요.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거실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기존에 있는 주방 위치와 지금 현재 거실 위치를 치환해주면서 훨씬 더 넓은 주방과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의 미디어룸이 만들어진 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 집을 설계하면서 처음으로 고객님이 설계를 구상해온 그대로 시공한 최초의 사례예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고객님하고 상담하던 중간에 이렇게 여쭤본 적도 있거든요. 혹시 건축을 공부하신 적이 있냐? 그 정도로 완성도가 너무 높은 형태의 레이아웃이었고,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첨언한 거 빼고는 큰 틀은 우리 고객님께서 구상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했고, 색감도 흔히 많이 하는 인테리어 소재, 가장 많이 한다는 따뜻한 계열의 우드를 마루로 깔아주고 천장 베이스와 벽 베이스를 화이트 톤 계열의 소재로 설정을 해줬는데, 특정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공간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소품들은 저희가 준비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소품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또 이런 식탁을 얼마나 잘 고르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정말 좋아 보이고, 또 때로는 안 이뻐 보일 때도 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방에서 저쪽에 재미있게 PC가 있잖아요. 고객님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걸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셨던 요소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었어요. 저기에 PC를 놔두고 때로는 영상을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레시피를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디테일한 분이구나, 이런 걸 하나 느꼈었고요. 저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 선반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는데, 현관의 방향을 바꿔줬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현관이 바뀌면서 그 옆에 애매한 공간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공간을 버리기보다는 격자형 수납을 짜서, 고객님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이라 거기서 생기는 어떤 요소들, 외부에서 보관하는 술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선반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바뀐 부분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이 주방 거실을 바꿀 때.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주방이었던 공간, 지금 현재는 미디어룸이 된 공간을 보러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거실이 된 기존의 주방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2인용 소파, 그리고 TV, 여기 보면 원형 테이블 하나 놔뒀는데, 저 원형 테이블도 정확한 니즈가 있으셨어요. 여기 보면 샤시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큰 창을 주고 왼쪽으로 작은 창을 설정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바깥으로 이 롯데타워 뷰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 원형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쪽 뷰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기능적인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통풍 구조를 막아주는 건 좋은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창을 열 수 있게 설정을 해주면서 이 시각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뷰 쪽이 잘 보이게 설정을 해준 거죠. 제가 신혼부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 고객님은 결혼하신 지 9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느낌이 제가 왔을 때
딱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하나하나 배치된 소품들이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그렇다고 굉장히 고가의 디자인 가구를 쓰지 않았는데도 좀 멋있는 느낌이 나서 제가 좀 강조를 했고요. 고객님하고 저하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입구 쪽에 들어오자마자 TV 하나만 딱 걸려있는 깔끔한 벽체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 분배기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배기를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이 장 안쪽으로 위치를 이동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배기를 가리기 위해서 장을 짜거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USM 가구 그런 거를 좀 개조해서 가려볼까? 막 이런 여러 요인을 얘기하다가 고객님께서 가장 원하는 디자인은 미니멀한 게 포인트고 나머지는 가구로 좀 디자인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해주셔서 이동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이는 기존의 베란다였던 공간은 고객님께서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세탁기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드레스룸 위치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기존의 안방이었던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발코니 쪽을 확장해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2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위에 상판을 얹어서 좀 빨래를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요즘 인테리어들 고급 자재들, 비싼 소재들 쓰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 회사 또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영상을 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공간을 어떻게 쓰면 내가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동선을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방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안방이 아니라 드레스룸을 쓰고 있는데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그 세면을 하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앞쪽에 붙박이장을 세워서 공간 분리를 해줬어요. 이 안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옷을 갈아입는 탈의 공간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 여기입니다. 세탁할 수 있는 공간과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산재해서 세탁물을 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올 때 공통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 샤워, 탈의, 그리고 세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면 다시 탈의,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샤워, 그 다음 다시 옷을 갈아입는 행위, 또 탈의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동선을 한 곳으로 몰아주면서 좀 더 효율적인 동선도 만들어주고 공간적으로 이 안방이 없어져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 현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옷의 가짓수를 갖고 있죠. 계절별로. 그리고 요즘은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같은 옷 입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절별로 옷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서 드레스룸 공간에 대한 항상 니즈가 있는 걸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고요. 안방이었던 공간이 이제 드레스룸이 된 거죠. 드레스룸, 세탁, 런드리, 그리고 탈의 이 개념이 됐으니까 실제로 잠을 자는 공간, 그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존에는 주방 옆에 딸려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발코니 쪽을 확장하면서 좀 더 큰 사이즈의 방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재밌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기단 현성, 이 단상을 만들어서 침실 옆에도 조그맣게 스토리가 생길 만한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자기 전에 좀 앉아있을 만한 공간을 형성을 해드렸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방 거실이 치환됐잖아요. 그래서 주방까지 가는 이 배관이 흔히 말하는 구배, 물의 기울기를 줄 때 적정한 기울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바닥하고 실제 층을 나누는 슬라브라고 불리는 층이 공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끄집어 올려서 그 부분을 좀 더 좋은 물기를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로서도 또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장을 만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도어가 4개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쪽 도어는 침대 머리에서 쓸 수 있는 좀 책을 보관하거나 그런 곳으로 두고요. 자칫 잘못하면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도어를 달아서 안쪽에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이 밑에 도어도 단상 쪽에서 쓸 수 있는 장을 구성을 해줘서 좀 더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이 컴퓨터 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스케치 영상으로 좀 따로 첨부를 하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 집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그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레이아웃이에요. 공간을 어떻게 배치되는지 고객님과 가장 많이 소통을 했고요. 이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미니멀한 소재, 그 중에서 대중적인 것,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동선에 의해서 뭔가 훼손될 만한 우리 흔히 말하는 현관의 벽체를
필름으로 설정하는 것, 물을 쓰는 공간에는 벽지를 쓰지 말고 필름을 둘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니까 어떤 공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 외의 것들 이제 제가 영상으로 스케치 영상에서 첨부를 하겠지만 도배만 끝내놓고 고객님이 컴퓨터 책상 놔두고 이 아내분과 같이 이 취미방으로 쓰고 계시는, 또 작업실로 쓰고 계시는 그 공간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어떤 싱크대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아일랜드를 크게 짜고 이런 것보다 그 고객님이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그 선반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야외에 두셨던 거라서 약간 자연스럽게 녹슨 것,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보여서 참 그런 요소들에 좀 집중되는 인테리어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집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딱 입주할 때 완벽한 세팅을 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살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또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어떤 걸 고르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 좀 행복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지인 이 디자이너 분께서 최근에 어떤 고객님하고 한 6개월 전에 끝난 현장, 거기서 주방 거실을 뒤집어 드렸는데 고객님이 지인분들이 와서 이거 왜 뒤집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속상하다 이러고 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주방 거실이 뒤집혀지는 게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설계를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정말 좋은 집으로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이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주방 거실을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현장도 치환을 하지만 주방 거실을 뒤집는 거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큰 고객님이라 방으로 주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이런 현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가가 중요하다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요. 이번 현장을 수고해준 우리 김은하 디자이너하고 박상일 소장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